정신과 의사 김영우 선생은 한국에서 최초로 전생퇴행요법을 시행하여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전생은 존재한다. 그리고 기억할 수도 있다. 이유 없는 질병과 정서장애는 많은 경우 전생에 그 원인이 있고 그 전생을 기억하면 치유된다. 라고 김영우 선생은 말한다. 과학과 현대의학 지식으로 무장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낀다. 그에게는 원종진이라는 26살 청년이 내담자로 찾아온 적이 있다. 원 씨는 나이에 비해 무게 있고 침착한 태도와 예리한 직관을 지니고 있었다. 김영우 선생은 원 씨와 10차례의 만남을 가지며 전생퇴행 최면을 시행했다. 원 씨가 기억해내는 전생 중에는 수행자로 살았던 생애가 여러 번 있었다. 놀라운 것은 내담자인 원 씨가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전생을 하나하나 서술하는 와중에 고위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메시지를 자신의 입으로 고스란히 전달했다는 것이다. 고위 영혼들은 원 씨의 의식 안으로 오직 목소리의 형태로 나타났다. 전생퇴행 최면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녹음기가 켜져 있었으므로 고위 영혼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잘 보존될 수 있었다.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 원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그들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원 씨는 자신에게 들려오던 목소리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말과 함께 가슴으로도 그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이 마치 텔레파시와 같았다. 말의 내용에 따라 아주 강렬한 느낌과 영상이 떠오르기도 했다. 부드럽고 친근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였다. 어떤 영적으로 높은 존재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김영우 선생에 따르면 이것은 결코 환청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환청은 하찮고 부정적인 내용이 두서없이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다. 고위 영혼들이 전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눈을 가지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진정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후회를 끝없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참된 가치는 역설에 있습니다. 역설이 주는 삶에 집중하세요. 채울수록 가난하게 됩니다. 반면 비우면 채워집니다. 나누면 없어질 것 같지만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 씨의 입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한 고위 영혼들이 악령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악령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 악령의 세계와 선한 영의 세계는 실제합니다. 악령의 세계는 우리를 충동질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실상이 아닌 허상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을 유혹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영에게 속지 마십시오. 악령은 우리의 영적인 완성을 위해 잠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완성의 경지에 도달할 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없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악령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 심령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과학에서 가장 큰 맹점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영적인 현상을 다루는 그 자체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빙의 현상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자신이 어떤 것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빙의는 어떤 악령이 그 사람을 괴롭힌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애증이 우주 가운데 있는 그런 기운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에 눈뜨게 하는 메시지는 분명 큰 스님들의 법문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고위 영혼들은 여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다. 고위 영혼들에 의하면 김영우 선생과 원종진 씨는 그들에게 알려진 이 미래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가오는 새 시대에 맞게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 행위가 사회적 무리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말이다. 우선 고위 영혼들이 전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도록 하자. 한국의 미래에 대한 첫 번째 예언. 도덕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세력들은 상당히 쇠퇴하고 많은 부분이 쇠멸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신적인 삶, 도덕적인 삶, 영적인 추구들이 우리의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에 대한 준비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생산이 더 풍요로운 사회를 보장하는 시대가 되진 않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때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소유한 자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란기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그 시기는 빨리 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두 번째 예언. 북한은 빨리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중국의 동북 삼성인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과 연합체를 이룰 것입니다. 국경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경이 아닌 정보와 자본으로 인하여 통합체가 탄생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세 번째 예언. 우주의 떨림에 자신의 떨림을 맞춘 자가 하늘에 따르는 자입니다. 이제껏 우주의 진동에 자신의 영혼의 진동을 맞추었던 사람들이 그 우주의 힘을 앰프처럼 증폭시킬 것입니다. 도덕적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것은 인류에게 하나의 권위가 되어 리더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국의 그러한 움직임들이 강합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 힘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넘쳐나는 에너지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욱 더 증폭될 것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네 번째 예언. 남한과 북한은 2090년 이후에 통일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한반도의 지도에 보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은 시베리아를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한국의 정신적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론의 출발은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것입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흐름들이 원래의 한 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식민지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고위 영혼들이 전한 대로 한국은 세계를 착취하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정신적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예언은 한국이 중국의 동북아 삼성인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과 연합체가 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예언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남한의 주도로 통일될 것이다. 한국은 그 이후로 10년간은 힘들겠지만 북한과의 엄청난 시너지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초강대국으로 변신할 것이다. 한국이 만주 지역을 놓고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다. 중국은 2020년 이후부터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대표적인 원인에는 극빈층이 10억 명에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 있다. 그래서 중국은 만주 지역의 동북 삼성을 통일한국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영토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통일한국에 편입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2040년 무렵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내 예언이 맞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고위 영혼들은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암울한 예언을 전했다. 미국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내적인 통제를 잃어갈 것이고 그 상실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흑인공화국을 세우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의 연방체제는 와해될 것이고 다시 작은 연방들이 새롭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의 일입니다. 각 주마다 독립된 군대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대는 끝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동맹들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동맹들이 생길 것입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당분간은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50년대가 그들에게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부터 그들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용력이 없습니다. 일본 땅의 안전 여부는 일본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이 침몰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큰 증거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다시금 협력 관계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타협할 줄 모르는 것으로 필요 이상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위 영혼들은 지구상의 인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인구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인구는 지금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인구 감축의 원인이 재난이나 질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영우 선생과 원종진 씨에게 메시지가 전해졌던 시기는 1995년 무렵이다. 이 메시지들 중 일부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앞서 전달했듯 김영우 선생과 원종진 씨는 다가오는 새 시대에 맞게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사명을 지닌 채로 이 미래에 대한 메시지들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다. 고위 영혼들의 예언들 중에는 각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다. 과연 이 예언들 중 어떤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까?